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보내고 있어요. 어린이날 때문에 한국에선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려서 그 행사를 갔다 오느라 얼굴이 좀 많이 탔어요. 이게 조명을 해도 까만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좀 신나게 팟캐스트를 시작해 볼 건데, 어린이날 어떤 날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은 매년 5월 5일에 어린이를 위한 날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 같은 걸 많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린이날은 1923년, 100년도 더 전이죠. 100년도 더 전에 방정환이라고 하는 인권운동가이자 그리고 작가이신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들도 한 인격체로서 잘 대우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날을 만드셨어요. 실제로 방정환 선생님께서 계셨던 한 모임인 색동회라는 곳이 주체가 돼서 만들었고요. 원래 처음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바뀌었다가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1975년에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정했다고 해요.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대단하신 게 영어로 children이죠. 어린이라는 표현을 방정환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시기 전에는 한국에는 어린이를 부르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고 대우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셨대요. 정말 대단하시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도 이 방정환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어린이날은 그럼 몇 살까지 지키는 날일까요?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3살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린이라고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3살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어린이다. 그래서 어린이날에 그때까지는 놀러도 갈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14살부터는 중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어린이라고 부르지 않고 청소년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린이날이 빨간 날, 다시 말해 공휴일이니까 학교도 쉬고 일단 쉬기는 쉬는데 그렇다고 어린이로 대우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니까 쉬어요, 어린이날이니까 놀러가요, 혹은 어린이날이니까 선물 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너 이제 어린이 아니잖아, 니네 어린이 아니고 청소년이잖아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땐 참 서러웠죠. 난 이제 어린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날 어른들은 안 노는 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심지어 다 큰 어른들까지도 어린이날 놀러 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날에는 대한민국의 모두가 다 어린이가 돼서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어른들, 이걸 어린이랑 비슷한 발음으로 어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이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놀이공원 같은 데를 사실 제일 많이 가고요. 그 외에는 어떤 축제나 혹은 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레고 행사 같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거리극 축제라고 해서 공연 같은 거를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그 축제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코너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어제 그걸 보고 와서 얼굴이 이렇게 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어린이들한테 중요한 건 선물이겠죠? 선물로 많이들 받는 게 뭐 인형, 장난감, 비디오 게임, 요즘은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겠죠?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걸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학용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공책이나 연필, 색연필, 이런 거죠. 그런 걸 받으면 정말 슬픕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어린이날에 동물원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동물원 가서 동물들 구경하면서 신나게 놀았었는데 아직도 생각해보면 어린이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린이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좀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5월 5일만 되면 어린이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한국의 5월은 정말 따뜻한 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 따뜻해지는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불러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 많은 달인 거죠. 각종 기념일들이 또 있어요. 5월 1일은 어른들, 직장인들을 위한 근로자의 날이라고 또 있고요. 어린이들만 기념하면 안 된다. 부모님도 기념하자라고 해서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어요. 그날은 부모님께 카네이션, 꽃을 선물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인 거죠. 그 다음 5월 15일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케이크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저도 매년 스승의 날마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지키지는 않지만 어른, 성인이 된 걸 기념하는 날인 성년의 날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의 날도 5월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날이 있기 때문에 5월은 날씨도 따뜻하지만 가슴도 따뜻해지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어린이날이 있다고 해요. 일본도 한국과 똑같이 5월 5일에 어린이날을 챙기고요.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어린이날을 따로 챙긴다고 해요. 날짜는 다르지만요.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어린이날 같은 어린이를 위한 날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그런 날이 있을까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국어 책인데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혹은 어린이들이 지금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는 어린이들이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놀림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기 때문에 귀엽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싫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는 노키즈 존이라고 해서 사실 외국에선 받아들이기 좀 힘든 개념일 거예요. 가게에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면 되게 뛰어다닐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싫다고 우리 가게는 어린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어린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는 가게들이 있어요. 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도 되는지 아니면 잘못됐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것들인지. 그래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이날도 지났고 어린이도 아니실 수 있지만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한국어 배워